ある晴れな日のこと魔法以上の愉快を루루팡, 루루피, 루루얍 이 은혜는 영상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ack to the channel. 1977년에서 2026년까지의 50년치 애니들 정리를 좀 해보려고 1977년 루팡 3세 파트 2 근본이죠. 근본 70년대 말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세련된 활극 감성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특유의 경쾌한 템포와 도시적인 멋 때문에 지금도 가장 대중적인 루팡으로 꼽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루팡 3세를 하나밖에 안 봤어요. 칼리오스트로의 성. 그때는 제대로 번역 안 되고 막 차리오스트로의 성이라고 했어. 차리오스트로. 초반에 보면은 자동차 추격신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에서 추격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추천합니다. 한번 꼭 보세요. 1978년 미래의 소년 코난. 작가님이 지브리 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소년 모험물의 원형처럼 여겨지는 고전 애니메이션입니다. 순수한 모험의 설렘과 따뜻한 감정선이 워낙 좋아서 지금 봐도 전혀 안 낡은 명작으로 많이들 떠올리죠. 세계가 대충 망한 뒤의 이야기. 저는 솔직히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그 덕후들이 극찬을 하는 것만큼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은 있다. 건담 1기죠. 맨 처음에 건담이죠. 로봇을 단순한 히어로가 아니라 전쟁의 병기로 그려낸 전환점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물을 전쟁물로 바꿔버린 애니하면 가장 먼저 이 작품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저는 건담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건담을 빼고 애니를 논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다. 그 이전에 로봇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마징가 제트, 조금 더 고전으로 가면은 이제 아톰 그런 거 어떤 히어로물에 가깝잖아요. 건담부터 되게 좀 성인 취향으로 가면서 덕후들이 되게 깊게 파고들 만한 여지를 많이 남겨뒀어.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애니를 많이 안 봤거든요. 커서 많이 보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후발주자가 끼어들기엔 세계관이 너무 넓은 거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정주행한 건담 시리즈는 유일하게 08 MS 소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나오네. 아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은 내일 해줘도 약간 하이라이트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불태웠어. 하얗게 불태워버렸어. 그 장면 아시죠? 뭔지. 열혈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주인공의 삶 자체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작품이라 지금도 청춘을 태워버리는 애니라고들 하죠. 타카하시 루미코 하면은 일본에서는 제일 먼저 픽하는 작품이 사실 이거라고 해요. 뭐 란마, 이누야샤 뭐 다 유명한데 러브 코미디와 SF 개그를 정신없이 섞어낸 80년대식 감성의 상징입니다. 그 자유분방한 기세가 워낙에 강해서 일본식 러브 코미디의 기초 체력을 만든 작품으로 많이 꼽힙니다. 루미코 여사님이 러브라인을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잘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누야샤만 봐도 뭐 다른 어떤 작가님들이면은 산고, 카고메, 이누야샤, 키쿄 아마 사각관계를 많이 엮어버렸을 거예요. 하렘을 많이 이렇게 짜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하렘까지는 또 안 가면서도 은근히 또 이게 약간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막 엮여가지고 미묘한 그 티키타카가 오가는 그런 거를 되게 잘 짜요. 이런 거는 확실히 여성 작가님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82년 작품은 솔직히 얘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카, 음악, 로맨스, 전쟁을 한데 묶어낸 일본 애니메이션식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작입니다. 장르를 이렇게 많이 섞었는데도 너무 잘 굴러가서 지금도 마크로스다운 재미의 원형으로 기억되죠. 아 이거 주제곡 진짜 좋아하는데 그죠? 오보에테이 마스카 캡틴 츠바사. 일본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스포츠 배틀물? 액션물? 뭐 이런 장르인데 제 세대에 해당하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축구 애니메이션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번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 보고 축구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축구 소년들의 교과서처럼 불립니다. 아 이나즈마 11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 이것도 지브리 픽이네요. 작가님의 취향이 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유명하죠. 근데 솔직히 조금 너무 느려. 요즘 감성에 맞지는 않아요. 극장 애니메이션도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입니다. 환경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담아낸 깊이가 워낙 커서 지브리 이전인데 이미 지브리라는 말이 자주 붙죠. 짠! 아다치 미츠루 선생님 작품은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물은 스포츠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램덩크 같이. 아다치 센세는 조금 드라마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좀 있으시잖아요. 조금 제 취향은 아니다. 야구와 청춘, 로맨스를 잔잔하게 엮어낸 대표적인 청춘 애니메이션입니다. 뜨겁게 몰아치는 스포츠물이라기보다 오래 남는 청춘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혈 야구만화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약간 청춘물? 1986년에 무슨 픽이 나올까요? 딴딴딴따단 따다단단다단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빼고 일본 애니를 논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야. 80년대 전체를 통틀어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사람들 다 무조건 드래곤볼 꼽을 거예요. 소년 배틀 애니메이션의 왕도를 대중적으로 확립한 작품입니다. 수련, 성장, 강적과의 대결이라는 문법을 굳혀서 이후 소년 배틀의 기준점처럼 여겨지죠. 토리야마 센세 특유의 그 메카닉 디자인이 있거든요.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현실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 굉장히 독특해요. 세인트 세이야도 명작인데 드래곤볼이 넘사벽. 아 그렇죠. 솔직히 80년대는 드래곤볼 미만 잡이긴 해요. 87년도 시티헌터 요거는 제가 뽑았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80년대 그 일본 버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진입장벽은 있는데 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더라. 80년대 도시 감성과 액션, 코미디를 한 몸에 담은 스타일리시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멋과 작품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80년대 일본의 멋 그 자체로 많이들 기억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도심에 있는 이런 게시판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으니까 저 전원판 앞에서 만나자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갔어. 나중에라도 가가지고 전원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판에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던 사람이 야 이 개... 뭐 저런 낭만이 있던 시절에 나왔던 애니다. 유명하죠. 이거 오토바이 장면 진짜 유명한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근데 저는 너무 암울한 작품은 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에 강렬한 충격을 남긴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압도적인 작화와 사이버펑크 비주얼 덕분에 지금도 작화 괴물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야로나 예언한 애니라고요? 진짜? 얘는 진짜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나만 안 봤나봐. 1989년 란마 2분의 1 기상천외한 설정을 대중적인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장난기 넘치는 텐션이 워낙 매력적이라 80년대 말 일본 애니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많이 꼽힙니다. 저는 솔직히 이누야샤보다 란마를 훨씬 재밌게 봤어요. 루미코 여사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락의 존재같이 시간을 끌고 질질 끌고 이런 요소가 없어. 러브 코미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한 작품에 다 담은 애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빠빠 야빠빠 웅묘 익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밴더고 1990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너의 눈 속에 희망찬 이런 주제곡도 언제까지나 날 잊지 말아요 유명하죠. 90년대 초 모험 활극 애니메이션의 출발선처럼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고전적인 모험의 낭만이 살아있어서 구작인데도 몰입감이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죠. 레드노어로 노틸러스호가 돌격해 들어가는 거 땅 부딪히면서 그래 이때부터 진짜 막 총 쏘고 그냥 피 질질 흘려가면서 엄청 싸우잖아. 보실 생각 있으시면 저도 추천. 1991년작 추억은 방울방울. 애니메이션이 어른의 기억과 후회를 다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입니다. 큰 사건 없이도 여운이 깊게 남아서 잔잔한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 영화로 많이 기억됩니다. 별로 뭐 제대로 안 본 거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세일러문 하면 역시 그 노래죠. 딴다단단다단다단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이걸 내가 왜 다 기억하고 있냐? 이 중에 여러분 원픽 고르면 어떤 캐릭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피터. 포니테일 덕후라서 어쩔 수가 없어. 변신 소녀물의 판을 새로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적입니다. 캐릭터성과 변신 연출, 팀플레이가 모두 강해서 마법 소녀물의 기준을 다시 쓴 작품으로 꼽히죠. 루루팡, 루루피, 루루얍! 1993년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너에게 가고 있어. 슬램덩크 안 본 80년대생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구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들어버린 국민 스포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 때문에 농구공을 잡았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스포츠물의 교과서처럼 통합니다. 포기하면 편해. 아니 왜곡자를 기억하지 말라고. 마멀레이드 보이.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순정 만화가 보면은 재밌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90년대 순정 애니메이션 특유의 관계성과 감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복잡한 감정선과 청춘 분위기가 강해서 그 시절 순정물의 정석으로 많이 떠올리죠. 그렇군요. 잔고 그나덴 치노테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95년도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슈퍼로봇들 굵직굵직하고 내보 퉁퉁하고 뚱뚱가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세였거든요. 인체에 가까운 디자인, 유선형 이런 게 등장한 거예요. 이런 메이저 로봇 애니에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선악 구도가 되게 좀 분명하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에반게리온 때부터 저놈들이 막 뭔가 파괴를 한다. 근데 의도를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어떤 아리송한 부분을 처음으로 접한 애니라 가지고
저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문법 자체를 뒤흔든 시대적 사건 같은 작품입니다. 인물의 내면과 불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애니판 이전과 이후를 갈라버린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전과 이후로 갈라버리긴 했죠. 이때부터 오타쿠들이 좀 선을 넘은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으니까. 딴딴딴따다다단 따단딴딴따다다단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보시오 의사 양반 전화 좀 바꿔주쇼. 코난을 제가 막 좋아하고 엄청 챙겨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얘를 뺄 수는 없다. 장기 프랜차이즈 애니메이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TV판과 극장판을 모두 아우르며 끝나지 않는 국민 애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죠. 제가 죽기 전에 해도 완결을 못 볼 것 같아요. 근본이죠 얘도. 원령공주잖아요. 원령공주. 우리나라에서 원령공주라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거 아시타카가 총 맞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문 딱 그냥 여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주 그냥 뻑이 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극장 애니메이션의 규모와 존재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충돌을 묵직하게 그려내면서도 무거운데도 대중적이라는 점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맞아요. 얘가 가볍진 않아요. 그리고 연출도 약간 잔혹한 편인데 이해하기는 쉬워요. 해결 구도나 드라마가 심플해. 일본 문화, 일본 어떤 고대 문화 이런 거 그런 걸 모르고 봐도 재밌어요. 카우보이 비밥 스타일 자체가 작품의 정체성이 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음악과 연출 분위기가 너무 강렬해서 쿨함의 정점 같은 작품으로 많이 기억되죠. 근데 솔직히 비밥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그림체도 그렇고 조금 저랑은 결이 잘 안 맞아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현존 애니팬이라는 사람들 중에 원피스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모험 프랜차이즈의 거대한 항해가 시작된 작품입니다. 동료와 꿈, 모험의 감정을 끝없이 밀어붙여서 소년 만화의 로망 그 자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후반의 요 전개보다 그 앞에 정상결전까지 그때까지가 솔직히 훨씬 좋기는 했어요. 어느 순간 조금 현타가 와가지고 조금 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눈을 떠봐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누야샤 이것도 애니전 본다는 사람이면 무조건 보고, 특히 투니버스 세대는 그냥 무조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루미코 여사님은 여기에 좀 더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람마가 좀 더 재밌었어요. 90년대 감성과 2000년대 소년 배틀 감성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작품입니다. 시대극 판타지와 로맨스를 함께 잡아서 그 시절 판타지 감성의 정석으로 많이 기억됩니다. 소신 발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나락을 너무 오래 끌었어. 무슨 만화책 분 기준으로 한 3권이면 죽였어야 될 놈을 그냥 쳐맞고 도망가고 이걸로 얼마를 끌은 거야.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됐다. 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이 정말 국민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입니다. 어릴 때와 커서 볼 때 감성이 달라져서 볼 때마다 다르게 읽히는 명작으로 자주 꼽히죠. 예전에 성우 공부할 때 그 시절쯤에 처음으로 알게 되고 봤는데 안 보신 분이 계시면은 진짜 꼭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는 이제 빼면은 이제 요즘은 소통이 안 되죠. 뭐 사륜한, 나선환 이런 건 아예 그냥 일상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자, 나루토를 빼고 21세기 덕후 문화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소년 배틀 붐을 대표하는 얼굴 같은 작품입니다. 열등감과 성장, 우정과 라이벌 구도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시절 소년 배틀 감성의 상징처럼 남아있습니다. 2003년은 강철의 연금술사로 제가 픽을 했습니다. 나중에 브라더후드가 나왔잖아요. 덕후 몰이는 이때 2003년판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코미걸드 아세요? 코미걸드? 그때 코미걸드 가보면은 회지고 아니면 코스고 다 강철밖에 없었어. 설정과 감정, 액션과 주제의식의 균형이 뛰어난 대표작입니다. 완성도가 워낙에 탄탄해서 입문작으로 추천하기 좋은 애니라는 말이 늘 따라붙죠. 2004년 원나블의 불이죠. 불. 스타일리시한 전투 연출과 캐릭터성으로 기억되는 소년 배틀 대표작입니다. 검과 사신, 흑백 대비의 멋이 강해서 간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넣어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라도 좀 분량을 만회. 2005년 유레카 세븐. 청춘, 메카, 음악, 반항 정신이 예쁘게 섞인 2000년대 중반 감성의 대표작입니다. 특유의 공기감이 워낙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깊게 파는 작품으로 남아있죠. 넘어가죠. 잘 모르는 작품은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따단. 인터넷 시대 애니 팬덤 폭발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비선형 전개와 강한 캐릭터성, 밈화된 장면들 덕분에 2000년대 오타쿠 문화의 아이콘처럼 통합니다. 2006년도 얘가 뭐 씹어 먹었죠. 이 뒤로도 하루이 시리즈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때가 제일 인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레나 히노코토 마호이조노 유카이오. 장마님 예전 채널부터 구독했었던 1인으로 라이브로 뵙게 돼서 좋네요. 응원합니다. 아유, 응원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리액션이 화가 어떻게 그럼 이 수염난 아저씨가 이 정도 했으면 해자롭게 한 거지 안 그래요? 아기공격 돌리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제작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영상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뭐지 이 감정은? 넘어가. 1000원 돌파 그랜 라간. 열혈은 아직 안 죽었다고 시원하게 외치는 작품입니다. 점점 커지는 스케일과 직선적인 감정선 덕분에 뽕맛의 정점이라는 말이 가장 자주 붙죠. 내 드릴은 그는 죽었어. 그치만 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갈 거야. 2008년 돌아 학원 러브 코미디가 감정 서사로 한 단계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묵직하게 꽂히는 전개 덕분에 러브 코미디의 교과서처럼 많이 언급됩니다. 타이가 캐릭터 설정이 워낙에 매력적이라 가지고 러브 코미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케모노가타리 대사와 연출, 캐릭터 소비 방식이 완전히 세 단계로 넘어간 작품입니다. 취향은 좀 타지만 맞는 사람에겐 강하게 꽂혀서 샤프트 연출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진입장벽이 좀 있더라고. 전 이때 뭘 봤냐면은 쓰르라미 울적이를 봤어요. 드디어 이제 알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엔젤비츠. 2010년대 초 감성 애니메이션의 눈물 버튼을 강하게 눌러준 작품입니다. 후반부 감정 폭발이 워낙 세서 그 시절 감성 애니 대표주자로 많이 기억됩니다. 근데 얘가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추억 보정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2011년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귀여운 마법소녀물의 외형으로 장르를 통째로 뒤집어버린 작품입니다. 초반 전개가 남긴 충격이 워낙 커서 귀여운 그림체로 멘탈 부수는 애니라는 말이 유명하죠. 제가 이걸 제대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이 노랑머리 이 친구가. 나에게 우로부치 걔는 페이트 제로로 충분해요. 얘가 그렇게 개새끼라며.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 정도야? 2012년 소드아트 온라인. 가상현실과 게임 이세계 계열 붐을 대중적으로 폭발시킨 작품입니다. 호불호는 갈려도 영향력은 분명해서 2010년대 애니 지형을 바꾼 작품으로 자주 꼽힙니다. 근데 얘가 인기는 되게 좋았는데 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건 인정하는데 내 취향은 좀 아니었다. 제가 애니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해가 이때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슬슬 뭔가 좀 퀄이 낮아지는 느낌이 그래도 진격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았나. 신조 사사게오. 애니메이션이 다시 전세계 메인스트림으로 치고 올라간 해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첫인상의 파괴력이 워낙 강해서 애니를 안 보던 사람도 끌어들인 작품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근본 중에 근본이지 솔직히. 2010년대 이후에 애니를 이거를 빼놓고 말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귀멸이랑 진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2014년 하이큐. 현대 스포츠 성장물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배구를 몰라도 재밌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모두를 좋아하게 만드는 스포츠 애니로 꼽힙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얘를 슬램덩크에 비빈다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김연경 선수가 추천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슬덩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2015년 원펀맨. 개그 설정을 작품성 있는 액션으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허무한 강함과 화려한 전투 연출 덕에 설정은 개그인데 액션은 진심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너무 재밌게 봤죠. 그 시절을 풍미했죠. 1기 때 보루스전이 진짜 최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피크였고 그 뒤로 좀 내려오지 않았나. 그쵸. 진주인공은 무면허 라이더다. 성우도 그럴만한 성우고 인정. 2016년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를 완전히 대중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극장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미와 감성 연출의 힘이 워낙 커서 그 시대를 대표한 감성 블록버스터로 남았습니다. 김인호 나만 좀 웃겼다. 너의 이름은 이때 너무 좋아가지고 2번 봤는데 더빙판이 그렇게 말아먹을 줄은 몰랐는데. 메이드 인 어비스. 이제 슬슬 아는 거 나오죠. 귀여운 그림체와 잔혹한 세계가 공존하는 충격으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겉모습과 내용의 간극이 너무 커서 방심하고 보면 큰일 나는 애니로 자주 언급되죠. 되게 잔인하죠. 얘도 약간 그 아방가르드한 데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딱딱딱 흘러가진 않잖아요. 좀 특이하긴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추천을 해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 고어한 거 면역 없으시면은 보지 말아라. 바이올렛 에버가든. 작화와 감정 전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작품입니다. 영상미와 감정선이 모두 강해서 눈은 호강하는데 마음은 아픈 작품으로 많이 기억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좋았죠. 근데 조금 여성향이 좀 강하니까 약간 취향을 좀 탄다. 그림체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예쁘잖아요. 귀멸의 칼. 이거를 뺄 수는 없죠. 익숙한 소년 배틀 문법에 압도적인 연출을 얹어 대중성을 폭발시킨 작품입니다. 전투 장면의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연출이 작품 체급을 끌어올린 대표 사례로 많이 꼽힙니다. 타이의 대모험 그런 시절의 작품처럼 왕도 전기를 오랜만에 갔던 것 같아요. 얘도 거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나루토급 그런 문화현상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에 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술의 전. 얘는 그 범부 드립에서 엄청 흥했는데 엔딩이 그렇게 똥망이라면서요. 솔직히 거기 안 봤거든요. 한 번씩 몰아보고 그랬었는데 혹평이 너무 심하니까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조금 애매한 데가 있긴 한데 요 정도 지명도가 있는 작품이 2020년에 또 없더라고. 2020년대 초반 신세대 소년 배틀의 기준선을 세운 작품입니다. 빠른 템포와 세련된 액션 감각 덕분에 요즘식 소년 배틀의 표준처럼 물리죠. 엔딩 이후에 또
뭐 나왔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습 성공했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좀 볼까? 도쿄 리벤저스. 양키물과 타임리프를 결합해 대중적 화제성을 크게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특히 젊은 층 체감 인기가 강해서 그해 화제작 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1쿨은 진짜 너무 좋았는데 2쿨부터 세상에 이거는 2쿨 전개가 솔직히 개 병신 같았어 솔직히. 그게 뭐야. 보치더록. 음악 애니면서도 내향형 청춘의 불안과 공감을 강하게 건드린 작품입니다. 밈이 될 만큼 과장된 연출 감각 덕분에 공감도 되고 웃기기도 한 요즘형 명작으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K-ON도 그렇고 미소녀 밴드물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잘 안 봐줘요. 2023년 최애 아이 무테키노 에가 오델라스 메리야. 아이돌 산업과 스타 시스템을 날카롭게 건드리며 엄청난 화제성을 만든 작품입니다. 오프닝과 1화의 충격이 워낙 강해서 그 해를 설명하는 한 편처럼 많이 언급됐습니다. 얘도 엔딩이 근데 완전 똥망이라면서요. 아카를 죽입시다. 아카 개개. 스토리 작가 이름이 아카예요? 2024년 단다단. 오컬트 액션 코미디 청춘을 정신없이 섞어도 성립된다는 걸 보여준 작품입니다. 작화와 템포가 워낙 강해서 정신없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거 재밌어요? 나 이것도 안 봤거든? 2024년에 제가 채널 날라갔잖아요. 볼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못 봤어. 제 취향의 그림체는 아닌데 귀신 플러스 요괴 vs 외계인 vs 주술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괜찮나 보네. 이거는 시간 되면 한번 챙겨보는 걸로. 자, 2025년 사카모토 데이즈. 익숙한 점프식 액션에 코미디와 캐릭터 매력을 얹어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작품입니다. 화제성은 확실했지만 액션 연출은 아쉽다는 말도 있어서 재밌는데 반응은 좀 갈린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공각기동대 더 고스트 인 더 쉘. 최종 평가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공각기동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각기동대는 옛날 극장판 있잖아요. 너무 완성도가 높았어가지고 그 뒤에 나온 것들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틀떡이라 그런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픽이 어떤 거는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목이 다 쉬었네. 건강보다 영상이 솔직히 우선일 순 없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소재 잘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엘, 프사이, 콩그리.